대변인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번 선거 15대 1로 예상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네.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왔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7곳에서 8곳 정도는 격전지인 것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격전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 영향이 컸고 네. 일단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여기에 최근에 또 스타벅스 때리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 역풍 분다라는 분석이 좀 나와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한 4가지를 봅니다. 4가지. 공소 취소 특검, 예. 부동산 세금 폭탄, 예. 그리고 노란 봉투를 통해 가지고 알아버렸죠. 네.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파업 조장법, 주식 폭락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이 5.18 관련해서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 가지고 이겁니다. 네. 핵심은 이재명은 왕은 아니다. 이재명은 왕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과연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국정이 운영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에 있어서 네. 이게 좌지우지 되느냐 했을 때 이거는요 제가 좀 비교를 한다면 네. 이른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념적으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스타벅스가 실제로 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는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미 답정너입니다. 찍어놓고 좌표를 찍어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부처부터 해가지고 다 속된 표현으로 조리돌림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고요. 한 기업을 폭망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문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 위험성, 네. 전체주의적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분명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내가 커피 사 먹는 것까지 뭐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억압을 하려고 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제가 온라인 여론을 봐도 커뮤니티 사이트를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정치학 박사들, 교수들도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권 차원의 스타벅스 불매운동 이슈는 호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한규섭 서울대 교수의 멘트입니다. 그리고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도 스타벅스가 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꼰대적인 걸 저하는 2030 세대의 반감을 부르고 꼰대주의적이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 역결집 빌미를 줄 수 있다. 정치학 박사들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2018년도에 예.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예. 단일팀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사람들이 반발했거든요. 네. 왜 뭐냐면 남북 뭐 통일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고생한 사람들은 단일팀을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5.18도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5.18 정신을 훼손한 거 반대해요. 예. 그런데 이거와 달리 결정도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나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주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탑다운. 어떤 사안이든 네. 위에서 찍어 내리고 위에서 지령 내리고 지시 내리면 우리는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2030 반감을 부른다. 역결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네. 굉장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쪽에서는 지역적으로 호남과 네. 이념적으로 볼 때는 이제 좌파 쪽 사람들에 대해서 결집을 노리고 있지만 예. 진짜 대한민국 국민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예. 선택의 문제고 내 예. 기호의 문제입니다. 정작 그리고 호남에서도 결집 노린다고 하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온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호남에서도 좀 그런 상황이고 오늘 정용진 회장이 사과 진상조사 결과를 잠시 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뭐 대표이사 해임 같은 그런 인사 조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여권의 대응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 이제는 스타벅스가 세월호를 비하했다는 식으로 또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띄워주세요. 그래서 정진욱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그대로 링크를 해와가지고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참 일절만 좀 해야지. 저는 이게 예. 되게 무서운 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바보가 아니죠. 예. 알면서도 저러는 겁니다. 아이고. 알면서도 이용하는 거고 예.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사이렌이라는 예. 이게 그거잖아요. 스타벅스에 어떻게 보면
그 상호죠. 상호고 상호고 예.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예.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커피의 향미로 매혹시키겠다 그 내용입니다. 1971년부터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억지 춘향으로 세월호로 끌어온 거죠. 네. 그러면 저는 뭐냐면 그러면 요즘에 이른바 사이렌이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 구급차가 지나가면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사이렌 울리면 우리는 그럼 왜 사이렌 울려? 아 비켜줘야죠. 세월호 그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사후적으로 의미를 붙여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지금 선거 국면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진짜 예. 이해가 안 되고 비슷한 연유로 치면은 당시 국회 뭐 식단 같은 거 맞습니다. 제가 차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국회 식단에 두고도 세월호랑 또 갖다 붙이시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강명구 의원이 예. 올린 게 저도 예. 납득이 가는 게 저는 사실 예. 이른바 그쪽을 폄하하는 용어 그게 네, 그 그러니까. 용어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4월 16일 날 어떤 특정 반찬이 나오고 또 국방부에서도 병무청인가요? 특정 반찬이 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거는 국방부하고 국회 사무처가 세월호를 능멸하는 겁니까? 그리고 MBC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도껏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좌표 찍어서 가면 국민들이 부안해동해서 따를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선거공학적으로 여전히 이념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게 누구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 대한민국의 주권자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아니 정작 그러다 본인도 고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정영진 회장 고발했던 그 시민단체가 국민들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했다면서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같은 분입니다. 같은 그 단체 고발 많이 하는 단체인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고발에 당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고 저 스타벅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국민이 커피 마실 자유도 참 침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농림부 장관이란 분은 국산 농산물 차례 드시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 정도?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른바 이제 일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일배 논란에서 그 말씀만 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 싸그리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의 노동신문 이거 보게 했잖아요. 그때 빨갱이 될까봐 차단?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국민 수준을 폄하하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노동신문은 보게 할 때는 국민들이 알아서 그거를 필터링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했고 예. 일배 내용이 전체가 다 문제가 아니죠. 네. 뭐 문제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단하겠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신문을 볼 때는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아하. 일배를 볼 때는 우리가 부안해동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능 선택적이네요. 지수가 낮은 네.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 참 그렇습니다. 노동신문 생각도 저도 나네요. 노동신문 돈 내고 보잖아요. 전국 도서관에서 돈 내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니까 지지율이 움직입니다. 뭐든 과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네. 지지율이 움직입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로 먼저 갑니다. 자, 뭘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여론조사 거의 다 갖고 왔습니다. 최근 조사 대부분 갖고 왔는데 다 오차범위 냅니다. 0.1%포인트 차, 0.4%포인트 차. KBS 같이 면접 조사 방식으로 된 곳 한두 곳 빼고는 대부분 좀 이런 상황인데 리서치웰에서는 오세훈 44.8, 정원호 42.0%입니다. 여기는 뒤집혔네요.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는 정원호 41.7, 오세훈 41.6, 여기는 0.1%포인트 차. 조원 CNI는 43.0, 오세훈 42.6, 0.4%포인트 차. KSOI는 정원호 47.4, 오세훈 41.9, 여기는 5.5%포인트 차. 다 오차 범위 이내로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세훈 후보가 리서치웰 같은 경우는 44.8, 정원 후보 42.0에는 오히려 이제 2.8%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5%포인트 네. 넘게 차이가 났고 지난주만 해도 저희가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것들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그냥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고 여기까지 왔다. 그 참고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저희가 이제 시비를 많이 걸려가지고 네. 예.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뭐냐면 이재명도
민주당도 정원호한테 속았다 이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아니 정원호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아니 예. 성동구청장 3번 했다면서요. 예. 성동구청장 구민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 능력이 있다면서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정원호 압니까? 잘 모르죠. 모르죠. 그러면 국민들이나 좀 알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네. 검증을 받아서 예. 나 오세훈 시장보다 잘났어. 나 네. 능력 있어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안 하잖아요. 네. 도둑놈 심보입니다. 나를 검증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뒤에 숨어가지고 척하니 그냥 서울 시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도둑놈 심보예요. 네. 아니 제발 좀 능력 있다면서요. 보여달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고 싶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예로 세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1가구 1주택 관련해서 갈라쳤잖아요. 네. 거주하지 않은 사람 세금 때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도세 폭탄 때리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비거주 관련해서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보호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실거주 1주택 1가구 1주택 보호한댔어요. 또 예. 바뀌었습니다. 투기 목적 아니면 보호하겠다는 거.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어떤 현안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입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직접 좀 설명 좀 해. 이런 얘기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게요. 서울시장이 민주당 쪽에서 정원호가 무너졌잖아요. 네. 전국으로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그러네. 통해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그 전북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잖아요. 예. 무소속이 이기면 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더 큰 타격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을 냈잖아요. 아, 정원호. 정원호가 서울시장 지잖아요. 예. 전 질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는데 영향을 다 주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망친 선거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2타 2피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만 제가 수치만 불러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리서치율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44.8, 정원호 42.0, 에이스 리서치 정원호 41.7, 오세훈 41.6, 정원호 조원 CNI는 정원호 43.0, 오세훈 40.6, KSOI는 정원호 47.4, 오세훈 41.9 이런 식으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원호 후보의 그런 뭐 언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요. 경제나 부동산 같은 또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스타벅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다면은 스타벅스 같이 또 여당이 공격했던 이슈가 역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이건 상당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그 여당발 공격이 약간 역공받고 있는 거. 이거 네. 대표적인 게 광화문에 있는 감사의 정원이거든요. 네. 이게 참전국에 대한 예우를 담아서 조성한 그런 시설입니다. 사진 좀 띄워드릴 건데 밤에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가보세요. 예, 생각보다 그럼요. 이게 빛이 딱 올라가는 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뭐 받들어총 MBC 같은 데서 너무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일단 가서 보면 밤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생각보다 좀 괜찮습니다. 빛을 발하는 그 부분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조명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저희가 좀 띄워드렸는데 저기 또 많은 또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그 즐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원호 후보는 당선되면 뜯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흘 만에 광화문 광장 방문객이 134만 명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24일 하루에만 그 부근에 미디어 체험 공간인 프리덤홀에 4,126만 명이 4,126만 명이 갈 수는 없죠. 4,126명이 방문을 했다. 이 정도로 지금 호황이란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네. 정원호는 어차피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뜯어갈 가능성은 없고요. 예.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예. 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정원호 하면 굿당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굿당 관련해서 예. 여기 국민의힘 쪽에서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새 굿당을 건립해서 기부 체납하려 했지만 구청이 돌연 소유권을 거부하면서 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돈이요. 예. 160억 정도 아하. 이게 보면 굿당 건립하고 기부 체납 합의금 지급 등을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주민들이 네. 160억 정도 들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감사 정원은 예. 얼마 들었냐? 200억 정도 들었거든요. 아하. 예. 근데 우리나라 잘 보십시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파병하려고 해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예. 하죠. 대한민국 6.25 터졌을 때 네. 발발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나라에서 파병하는 거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와서 싸운 겁니다.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나라 20여 개의 나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조형물, 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조형물, 조선이 아니라 저는 이순신도 좋고 네. 세종대왕도 좋습니다. 예. 하지만 대한민국을 기념하는 상징물, 기념물 이거 만들면 안 됩니까? 저희 그리고 저걸 보면서 네.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북한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니 정원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대협 선전부장이잖아요. 아니 본인이 역사관이 투영돼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저걸 보면서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많은 외국인이 찾아와서 그 나라의 후세들이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가는 광화문 광장에 이게 있다는 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함 죄송합니다.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뭐 통일의 정원, 통일이라는 얘기 좀 하면 안 되지. 예. 큰일 납니다. 조선의 정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134만 명이나 지금 다녀갔다 광화문광장에 다녀갔다 열흘 동안 이런 소식이 좀 있었고요. 이 와중에 그 정원호 후보 얘기 한 가지만 더 다루겠습니다. 그 제가 양 후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는 다 다루는데 최근에 현금 나눠먹기 논란도 좀 터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동 구청장 시절에 정원호 후보가 구청장 시절에 구청 산하의 성동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이런 그럴듯하네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측근들과 사실상 현금 나눠먹기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내용 뭡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신박한데 신박해요. 이른바 땅 짓고 헤엄치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여기 성동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이게 누구의 일자리냐 알고 보니까 최측근 인사 6명이 공모 절차도 없이 주주로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2년 전부터 주지 배당을 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성동구청장의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누가 기획합니까? 성동구가 그림 그리겠죠. 근데 그쪽 누가 다 일자리를 합니까?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기 사람들 배불리는 거잖아요. 사실상 독점하는 겁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주주 배당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데는 이렇게 주주 참여가 없어요. 유독 성동구만 구가 100% 출자를 해야 되는데 성동구는 다른 구와 달리 성동구의 지분을 20%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 카페, 분식점, 쉼터 등을 운영하며 2025년 기준 5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주가 민주당 보좌관 출신, 그 다음에 정원 후보의 고액 후원자로 알려진 중식업체 대표 이모 씨 등 6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세금 가지고 자기네들 배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동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는 누구의 일자리냐? 본인들 측근들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죠.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권한을 구민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네들 측근들 배불리는 데 권한을 쓴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요. 저희 해명은 또 언론이니까 다 다뤄드려야죠. 해명이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된 사업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다.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이익 잉여금의 3분의 2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좀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 맨날 네거티브라고 해. 네거티브. 근데 팩트를 갖고 또 얘기하면은 이런 꼴 당할 수도 있어요. 엎드려 뻗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들끼리야 엎드려 뻗쳐를 하든 뭘 하든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영상 좀 띄워주세요, PD님. 엎드려 뻗쳐 영상. 잠시만요. 자, 후보들 앞으로 서세요. 차려. 열중 쉬어. 앉아. 일어서. 앉아. 동작 봐라. 일어서. 엎드려 받쳐. 하지 마요.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되게 한 70, 60은 확실히 넘어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도 엎드려 뻗쳐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거 권위주의 시대로 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나옵니다. 높으신 분들은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민용배 지금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민영배 후보가 위에 있었고 또 이게 정청래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앉아 일어서 차를 열중셔 앉아 일어서 하다가 엎드려 뻗쳐까지 했다. 야,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저기 봤을 때 저는 이제 유세를 할 때 뭐 많은 분들을 보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가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밑에서 같이 유세하시는 분들과 같이 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 맞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오만이 드러난 겁니다. 본인들끼리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얼차례를 한다? 이거 보면 당사자들도 어리둥절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걸 뭐냐고 하냐면 이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관계자겠죠. 네, 그렇죠. 예.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이크 잡으니까 신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영배 그 후보 앞에서도 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거죠. 이런 상상을 해서도 안 되지만 네. 상상한 것을 실제로 구현하고 실현하는 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 민주당이 얼마나 이번 선거를 대하는 방식이 예. 이 전남에서는 이미 우리 공천하면 다 됐지. 그래서 이번에 어땠습니까? 민주당의 텃밭이란 불리는 데가 네. 동공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저는 선거는요. 오만한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오만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몸으로 본인들이 오만하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관련해서 그러니까 광양 지방선거 유세 중에 얼차려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사회자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차렷 열중시어 앉아 일어서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나중에는 엎드려 뻗쳐까지 시켜요. 근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연령대가 상당히 있어 보이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엎드려 뻗쳐를 하는,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 엎드려 뻗쳐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그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진행하는 분이 뭐 오버를 했다라는 식으로 사과를 했는데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그래서 높으신 분들은 이제 연설을 하고 있고 이거 머리가 벗겨진 연세가 지긋한 분들 엎드려 하는 이 모습이 권위주의 시대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기괴하네요. 기괴한 장면들이 기괴합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괴한 얘기를 저희가 좀 다뤘는데 저는 이 환율이 요즘 기괴하더라고요. 환율 PD님 좀 띄워주시면 환율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율 제가 좀 전에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신한은행 기준으로 1,520원, 하나은행 기준으로는 1,510몇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높습니다. 둘 다 높은데 지금 스타벅스니 감사의 정원이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여권에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일베니 뭐니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걸로 좀 다른 뉴스가 가려지는 모양새인데 중요한 거는 환율을 비롯해서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환율이 심각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원화의 실질 가치가 17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 최약체로 전락을 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름을 알린 김용범 정책실장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다. 이 말대로면 남미는 지금 엄청난 성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네. 선진국 1위죠. 저는 이것도 오만의 극치입니다. 본인들이 언론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말하면 간다는 겁니다. 고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물가가 뛰잖아요. 네. 물가가 뛰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달러를 지불해야 될 요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을 첫 단추를 잘못 깨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3분의 1이고요. EU가 10분의 1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3,500달러 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플러스 또 1,500달러 있고요. 1,000억 달러는 또 LNG 있고요. 네. 또 주한미군의 330억 달러 등등하면 한 7천억 달러 됩니다. 아하. 일본이 6천억 달러대거든요. 네. EU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를 구해야 되니까 환율이 오르잖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재명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풀죠.
풀죠. 돈을 풀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죠. 예. 상대적으로 달러는 높죠. 네. 그리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값이 오르죠. 네. 고물가죠. 예. 고물가니까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다 이재명 정부가 헛발질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잔혹한 예. 잔인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음. 인플레이션이 되면 세금을 뜯어가면 우리가 저항감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서민부터 네. 왜냐하면 물건값이 뛰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가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물건을 샀을 때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떤 황당한 얘기를 했냐면 호텔 경제학 얘기했었죠. 호텔 경제학. 그리고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예. 여러분 긴축재정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퓰리즘 아니 허리띠 매자는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괴한 기이한 이런 상호 모순적 워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 좀 띄워주세요. 그래프 띄워주시면은 주요 국가의 달러 대비 통화 가치 변동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원화가 지난 22일 통화 변동률입니다. 현재 시간 연초 대비 지난 22일 통화 변동률인데 원화가 5.2 마이너스 5.2 필리핀 페소가 마이너스 4.5입니다. 아니 필리핀보다 떨어졌네요. 저는 네. 태국 바트하고 필리핀 페소보다 우리나라는 충격입니다. 아, 이 필리핀은 생각도 못했는데. 예. 저는 그쪽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예. 봤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1위네요. 저희 표에서. 예, 그 태국 바트가 마이너스 3.5. 홍콩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0.몇, 뭐 1.몇 이 정도고요. 싱가포르는 더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주식을 팔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보면 지수가 올라서 이분들이 이른바 이익을 실현하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돌아와야 되는데 환율이 고점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분들은 달러를 팔아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를 했을 때 돈을 벌어도 달러로 환전을 했을 때 예.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우리나라가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이 예. 3고가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뉴 노멀로 고정화됐다는 것 자체는 치명적인데 그렇죠. 저는 이거를 성공의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 이렇게 궤변을 쏟아내고 하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지금 오만하다는 하나의 증표고요. 저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적 문제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은 집행해야 된다. 우리나라 돈 GDP 대비 부채가 적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지난 22일까지 40조 원 넘게 코스피 주식을 팔아치웠고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 누적 순매도액이 93조 2,235억 원이다. 그래서 1년 전 13조 8,112억 원의 6.7배에 달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거의 100조 원을 팔아치웠다. 이러니까 외국인 자금 뭐 주식 오른다고 좋아하긴 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니까 이게 환율이 버틸 수가 없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정책실장이란 분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이런 메시지, 이런 그 수치 같은 걸 가리려고 계속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괴벨스가 얘기했잖아요. 예. 크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이른바 국민들은 비판을 하지만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 믿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과 함께 지금까지 스타벅스에서 시작된 역풍 관련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마지막에 경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